예상보다 훨씬 강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네, 이번 부동산 대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대책 초강력 대책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데에는 삼중 규제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인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규제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가 대출 규제고요. 네. 두 번째가 거래 규제, 마지막이 세금 규제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또 투기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LTV DTI 비율이 이제 40%까지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DTI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에 가서 금융권에서는 30% 집값 대비 정도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이 거의 한 집값의 70%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실제 대출이 상당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거래 규제인데 거래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재건축에 대한 터치입니다. 현재 엄밀히 말해서 이 집값이 좀 시작된 것은 강남 재건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한번 재건축 조합원이 되게 되면 이 지위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즉 다 아파트 새로 짓고 등기할 때까지는 양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강력한 이제 거래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거래 규제 쪽에서는 이제 숨통을 좀 트인 게 청약 쪽인데요. 청약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무주택, 그러니까 서민 무주택자에게는 좀 많은 기회를 줘서 뭐 전체 다 가점제로 바꾼다든가 이분들은 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한다든가 예. 이런 것들은 함께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세금 규제인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양도세 중과,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안이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이번 시장을 압박하게 되는 그런 규제 대책이 나온 겁니다. 예, 이번에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투기 과열지구인지 투기 지역인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간략하게 지역별로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좀 전주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해당 사항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개념을 잡으시기에 가장 큰 동그라미에 있는 게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네. 이게 6.19 대책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과 이제 경기, 과천, 뭐 광명 포함해서 부산 7개, 그다음에 세종까지 해서 40곳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장 큰 동그라미고요. 네. 그 안에 이제 투기 과열 지역, 저기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있고요. 투기 과열 지역 안에 이제 투기 지역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그러니까 투기 지역이고 투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오늘부터 지정이 어제 됐기 때문에 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이제 반영해가지고 네. 내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적용이 되는데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에 좀 이제 그 양도세 강화 방안은 비단 투기지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을 고쳐야 되기는 하지만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40곳에 모두가 다 적용되게 되는 곳이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장 큰 동그라미에 있는 청약 조정 지역 40곳 모두가 크게는 다 규제 대책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봄까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앞서 말한 세 가지 규제 중에서 세 번째 규제를 염두에 둔 겁니다. 뭐 대출 규제, 거래 규제 풀어갈 수 있어도 마지막 세금 규제, 즉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내년 4월까지 기회를 주겠다 이겁니다. 즉 이게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정부는 지금 내년 3월에 이 세법을 고치는 걸 완료를 하고 4월 1일부터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을 바로 적용하게 될 테니까 네.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안 팔고 있다가 내년 4월 1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중과가 되니까 많게는 뭐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에서 20%포인트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팔아라. 네. 예. 아주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탈출 기회를 주니까 세금이 부담되면 지금 팔고 떠나라라는 시장 메시지를 이제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허. 그럼 집이 한 채 있는 사람, 뭐 두 채, 세 채 이상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개인차도 크고요. 여러 개가 다를 것 같은데 가령 이제 저 대책 나왔을 때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여유가 너무 많고 뭐 집이 5채인데 뭐 세금 실질적으로 당장에 집 팔 것 아니다. 네. 5년간 10년간 나는 버티니까 나랑은 상관없고 어디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함께 따라야 되냐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네. 앞서 이제 뉴스에도 보셨지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다주택자가 지금 임대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입과 소득의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게 같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는 투기나 투자를 해가지고 막 두렵고 떨려서 파는 분도 있지만 네. 꽤 여유로워가지고 아니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분들도 또 함께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도 꼭 함께 이제 현실화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이 특이한 부분은 이제 만약 이제 세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앞서 말한 40곳의 청약 조정 대상 지구에서도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이분들은 뭐 집값이 2억이 오르건 4억이 오르던 양도세가 비과세였었는데요. 예. 이제는 이 40곳 전체에 대해서 꼭 2년을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1가구 1주택이고라 하더라도요. 반드시 이번에 이 양도세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네.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될까요? 근데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김현미 장관도 굉장히 신중하다 이렇게 말을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정부의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큰데 현 상황에서 바로 또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팔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도 또 세금을 종부세를 재산세 외에 또 매긴다고 하면 양쪽에 벽을 세우고 있어서 이게 과거 이제 2006년,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안에 갇혔던 분들이 그러면 나는 결사 투쟁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값이 오히려 폭등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당국에서는 일단은 양도세를 가지고 조절을 하다가 맨 마지막 수단으로 일단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한 다음에 네. 보유세 인상 카드를 뜰 것으로 아마 그런 계획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청약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데 무주택자가 청약을 받는 게 좀 유리해진다고는 하지만 뭐 독신자, 싱글족이나 아기가 없는 신혼부부는 뭐 여전히 좀 당첨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이제 서민, 이 무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이 뭐 해당 지역이라고 하더라도요,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출해서 용이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민간 택지 분양 같은 경우에도 네. 1순위를 100% 가점제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되면 가점제 구조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점제 상황에서는 어떤 분이 가장 유리하냐면 가장으로서 가장이 된 기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결혼한 지 20년, 25년 된 분이 아이도 한 4, 5명이 되고 네.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집이 없고 이런 분들이 가점이 많게 되는데 네. 지금 당국에서는 이런 분들도 챙겨야 되지만 빨리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배려를 하고 있는데 예.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이거 가점을 애도 없고요. 음. 이 무주택의 그 가장된 기간도 짧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좀 이 가점에 대해서 좀 소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점제도 이 기회에 정말 100%로 가겠다면 함께 수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정부 얘기를 보면 주택이 없는 경우나 네. 아니면은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실제로 사기가 뭐 어렵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개인차인데 음. 사기가 쉬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서민 무주택자 또 그동안에 집이 없었던 분들은 용이하다는 것이지 쉬워진다라는 표현은 이제 쓰기가 좀 약간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는 LTV DTI 규제가 40%를 묶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60%는 집값 대비 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걸 쉬워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다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이제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어허.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독신자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대신에 기존 주택을 기다려 보는 게 더 유리할까요? 예, 그런데 이 기준주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대출이라든가 시정 분위기가 있어야 되니까 본인의 실탄이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으로 좀 매수 심리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한두 달 정도, 뭐 2달 이상까지 시장 반응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아마도 이제 대출로서 옛날처럼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네. 또 하나 뭐 갭 투자를 또 고려하시는 분들도 지금 주택신고거래제라고 해서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네. 앞으로 입주 계약 같은 걸 함께 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좀 힘들어지고 있어서 네. 하나씩 좀 체크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남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책이 나온 뒤에 네.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이 강남 4구가 다 부동산 이 업소들 사장님들이 휴가 시즌인데 이제 나왔고 그러니까 네. 막 전화통에 불이 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현재까지만 보면 매물이 꽤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강남 재건축 중에서도 좀 급한 분들, 마음이 분들은 빨리 팔고 싶다.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팔리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되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서 오히려 매수자의 문의가 또 뚝 끊기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물론 아직 시간은 하루 지났긴 하지만은 매물이 좀 쌓이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은 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은 맞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이 상황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네. 평생 내 집 마련이 꿈이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평생 내 집 마련했던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3.3 원칙, 집값의 30% 이상은 대출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70%는 자기 돈을 마련해야 되고요. 음. 매년 갚는 원리금이 자기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이 30, 30, 3.3의 원칙을 지키시고 내 집 장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외에서 이 주도를 할 가능성이 실제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동산 버블이라고 말 표현을 한다면 상승은 전 세계적인 모습인데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뭐 큰 폭으로 세게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뒤로 물러나면서 이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한번 머니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계속 이런 기조로 나간다면 앞으로 금리를 천천히 올리고 그동안에 했던 다시 유동성들을 회수하지 않고 이것도 계속 시장에 풀게 한다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초강력 대책도 불구하고 네. 이 유동성의 힘으로 다시 부동산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뭐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함께 체크하는 네. 것이 부동산 시장 좀 고민해야 될 게 많네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 그리고 네. 살기 편한 지역은 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집 사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갑론을박입니다. 이제 강남 아파트 어떻게 잡냐라는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강남에다가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하면 네. 당장은 집값은 오르겠지만 3년 뒤, 5년 뒤는 아마 강남 집값 급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게 이제 공급 확대론인데요. 어제 여기에 대해서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봤을 때 이미 충분하게 서울과 강남도 공급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다주택자 이 중에서도 투기성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당국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많은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급 확대론, 가령 음마 아파트 막 뭐 50층, 60층 허락하고 네. 압구정 현대 아파트 주상복합 뭐 100층짜리 짓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번 정부에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그 반응을 좀 잘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